네, 안녕하십니까. 자, 물류정책 기본법 자,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총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총칙 우리 법 1조를 보게 되면 목적사항이 나옵니다. 자, 목적사항에 관한 테마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이 8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정리를 하시면 자, 1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물류체계 효율화 또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물류 선진화 국제화 즉 국제화를 위하여 자, 국내 물류정책 내지는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자, 국내외 자, 물류정책 나와 있죠. 또는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물류체계 효율화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 물류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이게 전부 다 수단으로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또 한 가지는 자, 물류의 선진화 우리 국제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선진화 국제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간간히 우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자, 틀리게 다룬 것들이 자, 물류체계 효율화인데요. 이것도 좀 더 틀리게 유통체계다 라고 하면 틀렸죠. 목적상에서는 물류체계란 말 나올 것이고요. 또 여기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이잖아요. 자, 이 부분들 자, 만약에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자, 이러면 또 틀린 점이 되겠죠. 그래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일반적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우리 물류정책에 관한 또는 물류계획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정의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잘 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용어상의 문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문제는 첫 번째는 물류 개념입니다. 자, 물류라 하는 것 자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물류란 용어를 많이 알지만 우리 법에서 물류 개념을 정해 놓기를요. 자, 우리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이렇게 나오죠.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자, 폐기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 일반적으로 운송이라든지 보관 또는 하역 등이 나옵니다. 자, 운송, 보관, 또 하역은 보통 우리가 우리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역 등하고 이에 부가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렇게 나오죠. 가치를 창출하는 자, 가공, 조립, 자, 가공이나 조립 또는 분류. 그래서 가공, 조립, 분류입니다. 자, 또는 일반점들 수리, 포장 나오죠. 그래서 수리라든가 포장. 자, 또는 상품 부착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표 부착이죠. 자, 상표 부착. 자, 이것도 일종의 물류 개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울러서 판매나 정보통신 등이라고 나옵니다. 자, 판매, 정보통신 등. 자,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물류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자, 물류 개념은 일반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조립, 분류, 또 수리, 포장. 그래서 포장도 들어가죠. 아울러서 상표 부착도 들어갑니다. 자, 정보통신 등도 들어가죠. 이 전부 다 물류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간간히 물류 개념에서 틀리게 한번 처리되는 것들이요. 자, 이 개념 속에 여러분들 우리 체계란 말은 안 나와 있죠. 체계, 물류 체계는 일단 물류 개념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 체계 자체는 물류에는 안 들어가는 용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가공, 조립은 나오지만 제조도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 개념은 이렇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물류 사업입니다. 자, 물류 사업은 자, 내용이 좀 깐깐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화주 수요에 따라서 유상이죠. 자, 유상으로 물류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물류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물류사업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이죠. 자, 물류사업은 화주의 수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출발점은 용어를 잘 보세요. 자, 화주, 우리 화물 주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주의 수요입니다. 자, 수요에 따라서 자,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무상이라면 한마디로 대가성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 유상이죠. 유상으로 자,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물류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 물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물류사업의 종류는 자, 화물 운송업이 있네요. 자, 화물 운송업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는 자, 물류시설 운영업이 나옵니다. 자, 물류시설 운영업이 있고요. 자, 또 자, 우리 물류서비스업이 나오죠. 그래서 물류서비스업입니다. 자, 또는 종합물류서비스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종합물류서비스업이다. 자, 그래서 이 네 개 사업을 우리는 물류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류사업은 이 네 개 사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이 있고요. 또 물류시설 운영업, 또 물류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물류 서비스업이다. 자, 그래서 물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화물 운송업은 어떤 수단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자, 육상 화물 운송업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물 운송업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자동차, 철도 등을 이용하고 또는 선박, 항공기, 또 파이프라인 다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자동차 등에서 운반되는 것은 육상 화물 운송업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선박에서 하면 해상 화물 운송업이 되겠죠. 육상, 해상 또는 항공. 자, 아울러서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물 운송업의 종류는 자, 육상 화물 운송업. 자, 아울러서 우리 해상 화물 운송업. 아울러서 항공 화물 운송업이죠.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본 것 한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 항만 부분은 해상이라는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항만 운송 사업이다. 자, 우리 화물 운송업에 항만 운송 사업이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항만 운송 사업은 물류 서비스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물 운송업에는 안 들어간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시행령 별표 규정이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항공 화물 운송업 중에는 여러분들 상업서류 송달업이 있죠. 자, 상업서류 송달업이 있네요. 그러면 상업서류 송달업이라는 것은 일반점들 화물 운송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항공에 나와 있는 자, 상업서류 송달업입니다. 자, 이 송달업도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항공 운송, 즉 항공 화물 운송 사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공 화물 운송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화물 운송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간간히 이 상업서류 송달업을 가리켜서 화물 취급업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화물 취급업은 물류 서비스업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 취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업의 일종이다. 화물 운송업이라는 것은 육상 화물 운송업, 해상 항공, 또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반적에서 화물 운송업의 분류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 항만 운송사업은 화물 운송업이 아니고 물류 서비스업에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물류 시설입니다. 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자,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봐두시면 돼요. 일반점들 창고업이 있죠. 자, 물류 시설 중에 우리 창고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점들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업이나 보통 우리 물류터미널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라든가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물류시설 운영업으로 들어간다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물류 서비스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자, 일반적으로 물류 서비스업은 자, 큰 덩처럼을 세 개로 그냥 묶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 화물 취급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화물 취급도 하지만 주선다겠죠. 그래서 화물 주선업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장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물류 장비 임대업이 있네요. 그래서 물류 장비, 자, 임대업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또 물류 정보 처리업도 들어가죠. 자, 정보 처리업이 들어간다. 또 컨설팅업도 들어간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물류 서비스 업에는 여러분들, 자, 우리 해운 부대 사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해운 부대 사업이 들어간다. 또 일반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항만 운수, 즉 항만 운송법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항만 운수 사업법이 이제 5번째 법이죠. 그래서 항만 운송 관련 업이 들어갑니다. 자, 항만 운송 관련 업. 자, 또 항만 운송 사업이죠. 운송 사업. 자, 그래서 항만 운송 사업은 우리 물류 서비스 업에 들어가지 화물 운송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은 일반점들 우리 화물 취급업, 자, 또는 화물 주선업, 또 물류 장비 임대업이 나옵니다. 또 물류 정보 처리업, 또 물류 컨설팅업, 해운 부대 사업, 또 항만 운송 관련 사업, 항만 운송 사업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점들 이 정도는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25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자, 물류장비 임대업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물류장비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자, 우리 25회 시험에 물어봤던 것들이, 자, 물류장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한다. 이것은 서비스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류장비 임대업이 들어간다 정도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종합물류 서비스업은 맞아, 종합물류 서비스업이니까 뭐 그것은 종합이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물류 사업은 4가지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들은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물류 체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물류 체계는 하나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정보, 아울러서 우리 조직 인력이죠. 자, 그래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체계다. 물류 체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시설이나 장비가 있죠. 자, 또 일반적인 조직 또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자, 아울러서 우리 정보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가지 기본적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시설, 장비라든가 조직, 인력, 정보이죠. 자, 이것들이 상호간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연계된 집합체. 이런 연계된 집합체를 물류체계라고 이야기한다. 물류체계는 일반 우리 시설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 3개가 연계된 집합체, 물류체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물류시설입니다. 자, 물류시설, 물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나오는데요. 자,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든가요. 또 가공, 조립, 분류 또는 일반적 수리, 포장 또는 상표 부착, 아울러서 판매, 정보통신 등이죠. 그걸 위한 시설. 또 물류의 공동화라든가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기타 등등을 물류시설이라고 한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째 물류 공동화가 나옵니다. 자, 공동화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공동 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를 공동화시킨다는 것은 공동 이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말해서 물류 기업이라든가 하주 기업들입니다. 자,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 등이죠. 자, 그 정보망 등을 공동 이용해 가는 것. 공동 이용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하는 것을 공동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 표준입니다. 자, 물류 표준은 자, 우리 KS 기준이 있죠. 자, 한국 산업 표준입니다. 한국 산업 표준 중에서 물류 활동에 관련된 것을 물류 표준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물류 표준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KS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표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물류 표준으로 통일 또는 단순화시키는 것을 물류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를 위해서
자, 물류 표준으로, 그죠? 그래서 물류 표준, 일반적인 우리 케이스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케이스 기준으로 통일 또는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또는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물류 표준화. 자, 그래서 이 단어들로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통일 단순화시키는 것을 물류 표준화다. 근데 자, 이렇게 통일 단순화시키는 것을 물류 공동화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물류 표준화를 의미하는 거다. 물류 공동화 되려면 공동 이용이라는 이 표현이 따라가야 된다고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기타 용어 중에서 단위 물류 정보망이 나옵니다. 자, 단위 물류 정보망입니다. 자, 단위 물류 정보망은 우리 기능별, 지역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 또 물류기업 또는 일반적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 우리 단위 물류 정보망이잖아요. 그러면 단위 물류 정보망이라는 것은 자, 일단 기능별, 지역별로 서로 연계되도록 이루어지는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표현을 써놓고 이것을 물류 체계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체계는 말 그대로 것을 연계시키는 집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류 체계는 그것을 전체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고, 단위 물류 정보망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단위 물류의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용어에도 중요한 것들 제3자 물류가 나옵니다. 자, 3자 물류.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용어 정리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제3자 물류의 포인트 단어는 뭐냐면요. 화주가 그하고 특수한 관계 있지 아니합니다. 아니야 물류기업에게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3자 물류라고 하는 것은 자, 화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주가 우리 물류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류기업이다. 자, 그럼 물류기업에게 자신들의 어떤 물류, 즉 화주에 일반적으로 물류를 하고자 할 때는 자,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주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위탁하는데 위탁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곧 이 말은 일부만 위탁하면 틀려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물류 기업이 화주하고 특수한 관계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주하고 특수관계 있지 아니한, 특수관계 있는 물류기업은 3자 물류가 아니에요. 3자 물류는 특수관계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이제 3자 물류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7번째는 국제물류 주선업이죠. 그래서 국제물류 주선업이다. 여러분 주선이란 말은 서로 연결시킨다는 말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국제물류 주선업입니다. 일단 이 파트는 용어에서 타인의 수요죠. 자,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수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자기 명의 자기 계산입니다. 자, 자기 명의 또는 자기 계산이지요. 자, 이 선으로 자, 물류시설, 즉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 물류를 주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명의 계산으로서 타인의 자,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한다. 자, 타인의 시설 장비 등을 시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일단 국제 물류이기 때문에 수출입이겠죠. 자, 수출입 물류에 관해서 그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은 일단 타인 수요고요. 자, 자기 명의 자기 계산입니다. 자, 이번 꼭 틀이 잘 나오죠. 자, 자기 명의 자기 계산이지 타인 명의의 계산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틀린 이야기고요. 아울러서 타인의 시설, 장비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죠. 타인의 시설 등을 이용한다. 이 표현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출입 물류를 주선하는 것을 국제물류 주선업이다 라고 정돈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제물류 주선업도 우리 개념 정리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류관리사 여러분, 자, 우리 물류관리 전문 지식을 가진 자겠죠.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물류 보안이 있고요. 자, 국가 물류 정보 사업이 있다 정도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용어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3조 이제 우리 3조, 4조, 5조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이념이나 책무상이거든요. 자, 문현책 기본 이념 나오죠. 자, 일단 물류가 국가 경제 등의 중요한 운동력을 인식하고, 자, 신속, 정확,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 활동을 촉진하며, 자, 정부의 물류 우리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물류 산업이 체계적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이념을 한다라고만 받으시고요. 자, 4조에 국가 지자체 책무가 나오죠. 자, 4조 1항을 보게 되면, 자, 국가는 국가 전체의 물류 관련 정책이지요. 넌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전체에 대한 물류 관련 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국가 책무상입니다. 자, 이번에 3항에 자, 지자체는 국가 물류정책 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될 것이고, 자,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 책무상입니다. 자, 지역 물류인데 국가 책무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자, 국가는 국가 전체 물류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류계획 및 화재 책무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6조입니다. 자, 6조는 다른 법률 관계인데요. 자, 일반적 물류정책 기본법에 정한 목적이라든가 이념에 맞도록 하라는 의미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총칙 테마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2장에 해당된 여러분들, 자,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이 나오죠. 자, 이 테마는 자, 물류 현황 조사를 정리할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물류 현황 조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같이 봐야 될 것은, 자, 우리 국가가 하는 물류 현황 조사도 있지만, 자, 지역에서는 지역 물류 현황 조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조에 나와 있는 물류 현황 조사입니다. 자, 이 물류 현황 조사도 여러분들 단일 문제로 또 출제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볼 건데요. 자, 7조 1항을 보게 되면, 자, 물류 현황 조사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현황 조사는 누가 할 거냐? 자, 여기는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그냥 편의상 국장이라고 쓸 것이고요.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뭐 해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현황 조사는 국장, 해장 가운데 뭐 있점들 또는입니다. 또는. 자, 또는이란 말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틀리게 나온다면 물류 현황 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실시를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지문이죠. 자, 공동 실시하는 것이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장 또는 회장이 실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물류 현황 조사를 하고자 할 때 내용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국장 또는 회장은 자,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미리 협의하라고 나와 있죠.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물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국장, 회장이 물류 현황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국장 또는 회장이 현황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조사하기 위해서는 협의 과정을 거칠 거다. 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현황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일단 이 파트에서 잘 물어보면 한 가지가 이 물류 현황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현황 조사는 우리 국가 교통조사가 있어요. 자, 법은 또 다른 법입니다만은 국가 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류 현황 조사를 자, 우리 국가 교통조사하고 중복돼서 한다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국가 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또 아울러서 자, 국장, 회장이 자, 물류 현황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요.
자료 제출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협의를 구할 것이고, 아울러서 그 조사를 하기가 필요하다면 자, 자료 제출 등을 자료 제출하든가 또는 직접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료 제출과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자, 관계중앙 행정기관장 나오죠. 자, 또는 시도지사 또는 기업단체 등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자, 그 기관들이죠. 자, 그 기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우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요청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또 시험에서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면 틀려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요청에 따라야 한다. 뭐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올라서 우리 국장 또는 회장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전문기관에게 위탁해서 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올라서 이제 8조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물류 현황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있어서 자,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장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물류 현황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시기, 종류, 방법 등에 관해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국장이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자, 조사 지침입니다. 자,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보는 그 기관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장이 조사 지침을 작성할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조사 지침을 작성해 통보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조사 지침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장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점들 협의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조사지침 작성 통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자,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봤던 거. 자, 22회 한번 나왔었죠. 자, 우리 조사 지침을 작성 시에 고려사항이 나오네요. 이 조사 지침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작성하고자 할 때는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려사항의 내용이 자,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시행령, 즉 대통령령 4조에 나오는데 자, 조사 종류 항목이라든가요. 조사 대상, 또 조사 방법, 절차, 또 일반적으로 조사 체계, 또 조사하는 시기나 지역, 또는 조사 결과를 집계, 분석, 관리. 자, 이런 지침을 작성을 하는 의미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고려사항에는 누가 조사할 거냐, 당연히 여러분들 조사 기관 이런 것은 고려사항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또 조사자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은 지침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고려사항은 조사 시기나 방법, 절차, 또 일반적인 대상 지역 또는 조사 종류나 항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여라 된다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물류 현황 조사 있으면 또 지역에도 여러분 지역 물류 현황 조사가 있다는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물류 현황은 국가 단위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지자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물류 현황 조사는 국장 또는 회장이 하는 것인데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시도지사가 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점들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의미 자체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한다는 의미죠. 자, 아울러서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자,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어야 된다. 똑같죠? 그래서 이 조사는
자,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일반적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자, 우리 처리제출 요청하거나 내지는 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 처리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자, 내용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도 똑같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이 두 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아울러서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 요청이 나오죠. 자, 시도지사는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똑같이 봐두시면 자,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자,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또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도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다뤄지기를 자, 물론 25회 때 나왔습니다만은 자, 시도지사는 자, 조사 지침을 작성 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에 작성한 자, 국가 조사 지침에 따라서 일정에 하여야 한다. 그럼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시도지사도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할 수 있고요. 국장도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다. 양자를 비교해서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국가 물류 현황 조사는 우리 국장 또는 회장이 한다는 거.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 둘 다 국가 교통 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둘 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아울러서 국장은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도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도를 작성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국장이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함에 따라서 조사 지침을 작성 통보할 수 있다라고 비교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0조 내용입니다. 자, 물류 개선 조치 요청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물류 개선 조치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점들은 우리 국장 또는 회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물류 개선 조치입니다. 자, 일반적 국장 또는 회장이지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물류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자, 국장도 회장은 현황 조사 통해 가지고 자,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들 우리 물류정책이나 계획에서 자, 우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 국가물류기획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중앙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국장 또는 회장이 우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개선 조치를 해달라고 개선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 또는 회장은 현황 조사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우리 또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중앙장 시도지사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요청받은 우리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당연히 개선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요청을 받는데 자, 이의가 있다. 자,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개선할 이유가 없는데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것들 또는 방향이 잘못됐다든가 이의가 있게 되면 일반적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가 있게 되면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요청할 거냐? 자, 보시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앙장 시도지사가 이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 그 개선 조치의 내용에 뭔가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디에 요청하냐고 물어보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여러분들 이것도 자,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회다 하면 잘못된 이야기예요. 지역물류가 아니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다가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우리 현황 조사까지 한번 정리를 마쳤고요.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다음 강에서는 우리 물류 기본계획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